안녕하세요.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시국에 그러게 말입니다. 박경식 선생님이 또 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란 음모가 내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상황은 아니고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와중에 그 뉴스공장에 김어준 총수가 국회에서 충격적인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죠. 쇼킹한. 네, 뭐 암살조를 운영했고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었다. 뭐 그리고 북한군이 저지른 일로 덮어씌우고 뭐 심지어는 미군을 죽여서 북에 대한 폭격을 유도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제보. 그다음에 김건희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오비들에게 전화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폭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 아마 저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요 얘기가 잠깐 나오긴 나왔어요. 그 박선원 의원인가 김병주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 정보사의 오비 의원들이 7명인가 투입되지 않았느냐. 뭐 속초에서 3명, 뭐 저게 3명 HID 소위 말하면 북파 공작 부대죠. 이 북파 공작 부대들이 예비역들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질의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잠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 투입할 땐 인민군복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들이 잠깐 나왔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5월 달인가 7월 달에 우리 저 국방부 정보본부 특히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들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요하게 제기됐던 게 그 육사 37기조 조보군 국방부 정보본부장 옛날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하고는 육사 37기 동기가 예비역들을 거의 무단으로 정부사령부에 뭐 이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래서 좀 하극상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국방부 정보본부 혹은 정보사령부에는 어차피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정보 파트 쪽하고 하나는 공작 파트 쪽인데 그 공작 파트 쪽의 오비들이 태극기 부대들하고 연관이 지금 현재 일선에 나와 있는 태극기 부대들하고 이제 연관돼 있으면서 김건희하고 긴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라인을 연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당한 정도로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저는 이제 이 12.3 계엄을 저는 윤석열의 별난이다. 별난? 별난. 똥 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난이다. 똥난이다. 똥난이다. 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별난에 HID 애들이 껴 여지가 없는데 HID라면 북파공작원 부대 정보사에서 운영하는 공작 부대들이죠. 계엄에 왜 걔네들이 들어오냐? 그 사실 의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어준 폭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혀지는 것 같고 저 김어준 뉴스공장장의 그 폭로가
야 이거 사실 무근이다 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 재반 정황들이 지금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당시 정보사가 거의 해편 수준의 위기, 즉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뭐 이래서 거의 부대 자체가 해체되어 재편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뭔가를 해서 이 공을 남기고 뭘 이런 욕심들도 좀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나 윤석열의 개인적 감정, 사감들이 네. 결부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여기에서 좀 비치지 않았을까. 우선 크게 보면은 사실상 계엄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전쟁을 터트리고 계엄을 해야 그나마 먹힐 수 있다. 전쟁 없이는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패하자 계엄부터 시작한 건데요. 그렇죠. 이 계엄이 성공하려도 결국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기들도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전쟁 없이 그냥 평시에 계엄을 때려서 이게 명분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계획들, 예를 들면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죽였다. 이런 정도의 이런 황당하죠. 황당한 짓거리를 해야 계엄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이런 계획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앞으로 이런 것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어제 담화를 보면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윤석열이가 똥 싸는 중이다. 네, 내란 수계가 그렇죠. 공중파에 나와서 끝까지 싸우겠다 너희들과. 자기 정당성을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얘가 지금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자기의 혼자만의 판단과 결심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그 배후에 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심신미약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김건희라는 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력하죠. 그리고 이 김어준 총수의 폭로에 의하면 김건희가 오비들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있다. 네,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네. 정보사의 조보근이라든가 이 오비들한테 네. 어떤 북파부대의 이제 원로들 여기들한테 자꾸 예비역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사고 쳐라. 사고 쳐라. 뭐 하고 있냐? 네.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2차 계엄을 노린다는 얘기죠. 2차 계엄이 아니라도 어쨌든 전쟁 사회 혼란, 전쟁 상황 유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여기서 뭐 오비라는 것은 올드보이. 오비 맥주가 아니라 올드보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오비들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그렇죠. 옛날 경찰의 어떤 대공 정보의 어떤 오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정보사의 북파 공작원 부대들의 원로들이라든가 사실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 태극기 부대들이에요. 네. 지금 저 앞에 나가서 시위하고 있는 요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한테 최후 지령을 내려서 지금 뭔가 해라. 이렇게 그렇죠. 독촉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쨌든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렇죠. 감옥에 갖다 넣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2월 3일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반란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사실 12.3 비상계엄은 저는 이 성격을 윤석열의 별난이면 친일 쿠데타다. 윤석열 친일 쿠데타다. 그리고 이 친일 쿠데타들은 또 누구를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건 지가 직접 지지하고 진두지휘하고 포고령까지 손봤다. 그렇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뭘 안다고. 그리고 이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 사실 국정 난맥과 무능으로 인해서 이제 지층이 확 빠지면서 총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검경군, 검찰, 경찰, 군대 물리력으로 친위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총선 패배 직후부터 준비하고 모의한 군사 반란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상 윤석열에겐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당과. 전혀 안 그랬죠. 그게 맞는데 총선 끝나고선 거의 배째라 이렇게 나왔어요. 해보자. 예, 그렇죠.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 윤석열이가 뭔가 저지르겠구나.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소야인데.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다. 총선 끝나고 이 자식들이 부정선거로 총선을 조작했어. 열받아. 이거 다 갈아엎겠어. 이렇게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막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군 장성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올 8월 24일인가 22일 요때 그 전서부터 준비해 왔지만 그 서울지방경찰청의 어떤 훈령들을 개정을 해서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휘 체계를 기동단의 네. 어떤 인사 네. 단장들 주로 정경감들의 인사권까지 다 집중시키고 그 지휘권까지 다 뺏어서 네. 서울청에 집중시켜 놓은 거는 권력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해야 통제가 그래야 가능하니까. 계엄 때 써먹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써먹었죠, 사실. 써먹었죠. 예,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이걸 하면서 국회 경비단장도 충안구 출신으로. 아 이번에 국회 경비단장이 충안구 출신이군요. 예, 이거 목충현인가? 아. 이게 충안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충안구 출신 방첩사령관을 앞세워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충성파로 싹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마다 있던 중장 인사에서 육군은 중장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계엄 성공 이후에 그 다음에 주겠다. 아니 일단 그렇죠. 거기 해놔야 자기 말 듣는 얘들을 진급시키거나 이래버리면 바꿔줘야 되니까 네. 충성파로 채워야 되는. 채워놨는데 바꿔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육군들 중장 이번에 인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북 대치 상황들을 조장하고 뭐 실사격 훈련은 매일 뭐 이렇게 강화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전단 살포하고 무인기도 또 보내고. 무인기도 보내고 또 원점 타격 네. 지시도 하고 네. 이런 걸로 비상계엄 상황과 조건 형성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전쟁이 왜? 거죠. 북이 아주 전략적인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았죠. 참았죠. 특히나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던 것들이 이제 아마 10월 초죠. 10월 3일에서부터 무인기. 10월 10일까지 무인기를 평양 상군에 그것도 중구역이라고 하는 네. 그 이 핵심 지역에 아니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면 전단 살포하고 그냥 와야지. 일부러 거기서 한 40분간 순회 비행을 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들키려고 일부러. 아니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음이 큰 걸 보냈다. 일부러 소음이 큰 걸 보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나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걸려서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게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권에 대한 침해니까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10월 9일인가 10월 10일쯤에는 중국도 북이 실질적인 전쟁 저것 때문에 중국도 단동에 주둔군을 증강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위기였었죠. 그래도 그때 북이 전략적으로 인내를 참았어요. 했던 거죠. 중대 성명 발표하면서. 중대 성명만 발표하고 네. 경고만 하고 네. 참았죠. 그다음에 미국한테 얘기했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죠. 경고 내렸죠. 너희가 키운 개들이니까 그렇죠. 너희 니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책임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끈해 놀래가지고 그렇죠. 야 썩렬이 무인기 보냈어?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 이 사태는 종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북쪽이 반응을 안 해주고 반응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미국이 또 주도적으로 먼저 치는 건 반대하고 반대하고 그 우크라이나 파병설 터뜨려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또 트럼프 당선되고 또 그것도 막혔어요.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럼 개헌 먼저 해.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
계획은 다 짜고 예, 준비도 하고 그렇죠. 모의도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예. 전쟁이 안 터져. 예. 계엄부터 하자. 예.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엄을 하고 나서 뭔가를 일으키자. 그렇죠. 자, 요런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비상계엄 발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그렇죠. 실제로 경찰력으로 봉쇄를 했죠. 네. 그리고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네. 그리고 폐쇄. 국회를 폐쇄하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 HID라든가 근데 정보사 병력을 통해서 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 사회 혼란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김어준 그렇습니다. 총수 말로. 예예 이 사회 혼란의 핵심은 뭐냐? 한동훈 사살. 그렇죠. 한동훈 사살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아. 말 그대로 인민군복 예. 그 발견했다. 예, 예, 예. 인민군들이 저지르고 튀었다. 그렇죠 튀었다 그래서 아, 북측과의 예. 이 해서 비상계엄을 때 북이 홍을 안 해주니까 대응을 그렇죠. 안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음. 자, 근데 한동훈이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됐다고 윤석열 만나서 헤헤거리고 나와서 뭐 한한 체제를 떠들고 참 한동훈도 생각 속었죠. 정말 속 없는 놈이에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바보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과정 계획과 일정을 좀 보게 되면 음, 사실 경기도 이천의 특전사에서 특임대 예, 특임대가 이제 한 197명인가가 이제 투입을 했고 들어왔고 강서 1 공수여단, 이천의 3 공수여단 이렇게 해서 외곽 점령을 하고 수방사 35 특임대대, 군사경찰단 특임대를 배치를 해서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다 체포. 체포. 예, 어디 그리고- 갖다 가두는 것까지 지금 계획. 그렇죠. 그리고 부천 구 공수여단 외곽 배치하고 당시에 그 저 어디야 저 한강 둔치 이런데 구 공수여단까지 예. 이게 이제 구 공수여단은 저기에 있어요.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배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 구사단 제 21 전차대대 그래갖고 기름 빵빵빵하게 넣어놓고 시동 걸고 대기하고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국회를 폐쇄를 하고 음, 이제 사회 혼란을 야기해야죠. 그렇죠. 정치인 체포, 아까 있던 방첩사 체포조 40기봉 운용에다 HID 해서 어. 사회 혼란 야기시키고 야 이거 북한의 짓이다. 북한군이 죽였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예산. 비상계엄에 예.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증거다. 증거다. 조작해서 선거 무효, 선거 무효하고 그다음에 국회예산. 국회예산. 총선. 그다음에 총선. 물론 이제 군인들이 딱 군인들이 지키고 총갈 들고 이제. 국힘당 안 찍으면 썰 거야 이런 그렇죠. 총선. 그때는 국힘당이 아니죠 이제. 아니죠. 이제 이제 김건희당. 윤김당. 윤건희당. 윤건희, 윤도 빠집니다. 김건희가 실권 잡았으니까 김건희당. 예. 김건희당 안 찍으면 그래서 총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다. 그래서 권력을 공고히 해서 총통 체제로 간다. 그리고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꿨어요. 거기까지. 오늘 하여튼 김어준 그 총수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폭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야망이 있다. 이 집단이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자, 참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끝나고 아직은 수습이 안 됐지만 1차로 저지시킨 상황인데 정말 아찔했던 것은 이게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죠. 예, 뭐 예를 들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했거나 무서워서 대응을 못했다면 이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지금 이제 시체가 돼 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미 무주고원의 상태로 갔을 수도 있는. 우리 여기에서 예. 지금 저도. 이 방송하는 저희도 예. 오늘 같은 방송을 지하 벙커에 못할 수가 있었죠. 지하 벙커에 갇혀서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태령에 네. 어마어마한 그 저 삐완 벙커에서 맞습니다. 지금 두들겨 맞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1차론 저지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항쟁에 의해서. 근데 지금 상황은 종결이 안 됐어요, 아직. 종결 안 됐죠. 내란이. 예. 그 내란 수계가
버젓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대국민 난 협박을 하고 앉아 있는. 아직도 협박하고 있고. 네. 싸울 거야. 예. 김건희는 오비들한테 전화하고 전화해서 있고. 빨리 뭐 하고 있냐. 2차 내란 내지는 이 변란을 준비 중이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예. 이 지휘한 모자 윤석열과 예. 윤석열 당연히 체포해야 되겠죠. 윤석열 엄마도 체포해야죠. 그렇죠. 정신적 엄마 김건희. 김건희. 예. 그다음에 사실 지금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보면 육군 중심으로 다 됐는데 거의 전 군이 동원이 되거나 마찬가지예요. 특시, 예.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 정보사 뭐 이런 데인데 아직도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의심적인 요소들이 했던 몇몇들이 남아 있어요. 네.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37 부대라든가 뭐 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저 박종선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방첩사에서 이 기획들을 실제로 준비하고 이게 그 김용현이나 여인영의 이런 저기서 나온 건 아니고 또 윤석열이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걸 꿈을 그럼요. 그럼요. 깜냥이 안 되죠. 깜냥이 안 되죠. 네. 이걸 실제로 수교하고 저거 했던 그 팀들이 따로 있어요. 예, 원래 브레인들이- 방첩사가 예, 그런 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던 곳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괴자들이 정범, 종범 뭐 아직 다 현직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현 하나 지금 잡아놨죠. 김영현 하나 집은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영현을 자진출도 시킨 것도 빨리 네가 들어가서 스포츠를 뒤집어 써라. 뒤집어 쓰고 그 사이에 우리가 2차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가능성이 그 얘기를 하고 넣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니면 지가 한 새벽에 왜 참 출두하겠다고 피신한 거죠, 사실. 그럼요. 예, 짜고선. 그 대신 이제 빼주겠다 했는데 김영현이 보니까 이게 독박 쓰게 못 빼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게 자살 소동까지 벌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빨리 이 체포해야 되는데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기예요. 네, 지난 2년 동안 100조 가까운 재정 결손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세금이 안 고쳐서. 국가 재정을 많이 파탄냈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다음에 윤석열 리스크로 인해서 중시 추가 주가 총액이 한 140여 정도 증발됐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200여 조 가까운 국가 채권 발행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잘 팔려 시장에서 잘 팔려 나가야 자금 조달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이게 안 팔리면 머리가 네,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최상병 특검도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해야죠. 예.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탄핵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180 이내 헌재 결정이 되고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이게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 예. 절차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뻘짓하고 있습니다. 뻘짓하고 있죠. 이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내란 정당해산 진정 접수에 따라서 행정부가 헌재 소재기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물론 이제 법무부 차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정당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아마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고위원 4인이 사퇴 시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되고 그러면 이제 원성동 원내대표 완탑 체제로 가거든요. 네. 권성동은 지금 이거 바라면서 신났죠 지금. 저 지가 무슨 뭐라고 또 개헌의 적기니 뭐니 떠들어대고 지금. 나중에 죽을 줄은 모르고. 그렇죠. 일단 원내대표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권성동이 지금 설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 민주세민 제 단체나 국민 역량들이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노총, 한국노총 등 1549개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모여서 11일 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을 했죠. 네. 그리고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장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 이렇게 돼 있고 12월 14일 날 오후 3시에 국회 앞에서 이 국회 앞과 그리고 광역 거점들 뭐 대도시죠. 내란수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주최해서 광장 역량의 집결과 집중으로 확대시키고 최소 광량으로 최대의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서 네. 일단 끌어내려야죠.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뭐 민주노총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 윤석열 잡으러 갔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 저지선을 일단 1차로 뚫었었다 그럽니다. 예예예. 윤석열이가 지금 급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화해야 되고 그랬겠죠. 오비들한테 난리를 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자, 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뭐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좋은 얘기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